네, 안녕하세요. 김원장의 인사이트입니다. 어제 팔란티어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가 한 12%가량 하락을 해서 왜 그런 것인지, 앞으로 팔란티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팔란티어가 어제 실적 발표 이후 마이너스 12% 하락을 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는 플러스 0.75% 강보합 수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를 자세히 보시면 지난번에 많이 올랐다가 그죠, 직전 고점 돌파했다가 또 엄청나게 많이 내렸다가 다시 또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가 직전 고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어제 12% 내렸습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나이브주가 팔란티어는 AI 분야에서 경쟁상보다 훨씬 앞서 있으며 이번 분기에는 이러한 우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였다. 팔란티어의 탄탄한 실적 가이드라인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어 기쁘다. 저는 팔란티어가 향후 몇 년 동안 보유해야 할 핵심 AI 혁명의 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CNBC에서 브렌트 틸과 함께 훌륭한 대나이브주가 팔란티어를 작년 3월, 4월에 25달러 때부터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요. 그게 이제 거의 100달러 부근까지 올라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팔란티어에 대해서 누구보다 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팔란티어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이렇게까지 오를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왜 그러냐면 팔란티어 자체가 주 매출이 미 정부에서 나와요. FBI, CIA, 국방부 이런 데서 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해외 또는 대외 매출이 좀 비중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러면 그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팔란티어가 하고 있는 매출의 대부분이 첩보 영화에 주로 나오는 장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9.12 테러의 주범인 오사마 빈 라덴의 그 운둔지를 공격해서 사살했잖아요. 그때도 여기에 팔란티어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대나이브주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고, 이게 앞으로도 굉장히 성장할 수는 있지만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미심쩍었는데, 어쨌든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죠? 급등하고 급락하고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고점을 넓히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 2025년 1분기 실적은 1분기 실적입니다. 1분기 전년 대비 39% 증가, 미국 시장 매출 성장률은 1년 대비 55% 증가. 전년에는 좀 작았어. 그때부터 1년 동안 계속 많이 오른 거잖아요. 25달러 때부터. 그러니까 요건 당연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성장이 특히 강하게 나타났다. 이게 이제 미국의 의존도, 미국 정부의 매출이 굉장히 크게 나왔으니까 요 비중보다 해외 비중, 대외 비중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매출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이게 주가 하락의 주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요거 너무 미국의 매출이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전체 매출 목표는 36% 성장 목표로 상향 조정했다. 원래는 32%인가 그랬는데 36% 성장할 거다. 미국 통신 부분 매출 목표는 전년 대비 68% 증가 목표로 이건 역시 상향을 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초과한 낙관적인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팔란티어는 현재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특히 미국 시장에서 강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내리기도 했다. 그 얘기입니다. 향후 전망 또는 긍정적이며 투자자 기대치를 웃도는 가이던스를 제시했고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어떻게 보면 이 하락하고 며칠 또 조정받고 그러다가 또 다시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지난 분기에 40의 법칙 점수가 83%로 상승하며 다시 한번 기준을 경신했습니다. 40의 법칙이 뭐냐?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률이 40%보다 이상일 경우, 이게 40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도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매출은 전년 대비 55% 급증했습니다. 전년 대비 비교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죠? 전분기 대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전분기 대비도 소폭 올랐어요. 전년 대비는 왕창 오른 거고, 따라서 연간 총 매출 성장률은 전망치로는 36%, 미국 상업용 매출 성장률 전망치는 68% 상향 조정하면서
굉장히 좋게 나온 거죠. 실적 발표 자체가. 미국의 매출은 전년 대비 55%, 전분기 대비 13% 증가해서 6억 2,800만 달러를 기록. 미국 상업 수익은 전년 대비 71%, 전분기 대비 19% 증가해서 2억 5,500만 달러 기록. 미국 정부 수입은 전년 대비 45%, 전분기 대비 9% 증가해서 3억 7,300만 달러에 달했다. 정부, 행정부 외에 상업 수익, 예를 들면 구글이나,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데, 넷플릭스, 엔비디아 이런데 주거래처인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네요. 매출은 전년 대비 39%, 전분기 대비 7% 증가해서 8억 8,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최소 100만 달러 규모의 거래가 139건, 최소 500만 달러 규모 이상의 규모가 51건, 1000만 달러 규모의 거래가 31건을 성사시켰다. 미국 상업 총 계약 가치는 8억 1000만 달러로 분기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83% 증가한 수치다. 고객 수는 전년 대비 39%, 전분기 대비 8% 증가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거죠. 2분기에는 2분기가 추정한 게 가이던스잖아, 그죠? 매출은 9억 3,400만 달러에서 9억 3,800만 달러 사이로 예상했다. 1분기가 8억 8,400만 달러니까 였으니까, 그죠? 2분기에는 더 많은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CEO가 주주들한테 보내는 편지입니다. 5월 5일에 작성한 건데 이 내용이 좀 특별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이 회사를 만들기 위해 반복적이고 엄청난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성장한 기업들 대부분 위기를 한 번씩 겪고 극복을 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많은 사람이 그런 위험이 신중하고 평범한 것으로 여깁니다. 시장이 인공지능 플랫폼의 가치나 잠재적인 적용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훨씬 전에 수년간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계속해서 비웃음을 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고 심지어 노골적으로 적대적이기도 했습니다. 초기 투자자들은 불안해했고 그들의 헌신은 기껏해야 잠깐일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실적은 우리 사업의 강의적인 가치를 측정하는 궁극적인 기준이 아니며 앞으로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원대하고 독특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를 섬세하게 연구하는 학생으로서 특히 외국의 적대 세력의 비합의적인 복종을 가능하게 하는 유형의 힘이 종종 그리고 실제로 불행히도 전진의 필수적 요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 세상의 가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그 거친 기준인 우리의 재정적 실적은 계속해서 우리가 가장 기대했던 수준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온다는 거죠. 그 얘기를 쭉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초기에 엄청난 위험을 감수했다. 초창기에는 비웃음을 샀다. 사람들은 회의적이었고 노골적으로 적대적이게 됐다. 하지만 그것들 다 뛰어넘고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이게 이제 CEO가 생각하는 과거에 대해 해안 그런 것들이겠죠. 성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이는 우리 규모의 10분의 1에 불과한 회사로서는 놀라운 수준의 폭발적이고 맹렬한 성장이다. 작년에만 해도 한 4배 이상 올랐잖아요. 5배? 5배, 6배 올랐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가장 뚜렷한 곳은 미국이다. 미국에서 엄청나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미국 시장이 가장 크죠. 가장 큽니다. 전체를 읽기는 그렇고 우리 이단자들, 이 잡다한 무리는 실리콘밸리에서 쫓겨나고 거의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실리콘밸리 내부의 일부 사람들이 이제 방향을 바꾸어 우리의 선례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징후들이 보입니다. 우리는 단지 미군, 즉 우리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겠다는 우리의 헌신이 유행하고 편리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변함없이 굳건하다는 것을 지적할 뿐입니다. 이게 원래는 그 팔란티어가, 그죠?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수정 구슬이 이름이 팔란티어인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스파이 영화나, 그죠? 군사 작전할 때 영화에 화면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 만드는 건데 원래 그 페이팔에서 카드 실적의 가짜 매출 전표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돼서 그것을 적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FBI에 수사하는 데 제공을 했더니만 이게 실제적으로 굉장히 효율성이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걸 판매하는 기업으로 나선 겁니다. 팔란티어 전날 1분기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39% 증가한
8억 8천만 달러, 조정된 주당 순이익은 0.13달러를 기록했다. 매출은 월가 예상치인 8억 6천만 달러를 상회했다. 주당 순이익이 0.13달러는 예상치에 부합했다. 주가 하락 이유는 점진적인 이익률 감소와 해외 시장 매출의 전년 대비 감소에 실망했다. 해외 시장 매출이 좀 감소했다, 뭐 그런 거죠. 팔란티어 유럽을 비롯한 해외 상업용 분야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5% 감소를 했고, 직전 분기 3% 성장에 비하면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미주어 뱅크의 그레그 모스코비치는 강력한 실행력과 펀더멘탈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적으로는 높은 멀티플을 정당화하기에 매우 어렵다. 이렇게 해서 내렸는데, 오늘 하락이 굳이 이렇게까지 하락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단기간에 4배 정도 올라서 20달러에서 80달러 정도 올라서 4배 정도 올랐을 때 조정을 받고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25%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슈팅이 나왔고요. 여기서도 제가 다시 한번 계속 가는 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만, 이번에는 크게 조정을 받았어요. 125달러에서 70달러 아래로까지 내려왔으니까 거의 뭐 50% 가까이 조정을 받았어. 그죠? 그리고 또 단기간에 무섭게 오르더니만 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은 실적은 좋게 나왔고 부정적이잖아요. 그죠? 많이 올랐으니까 이 하락으로 인해서 뭐가 나와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거야.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대량 거래량 터진 매도세가 나오면 그때는 너도 나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얘가 조정을 좀 더 받고 나서 조정을 충분히 받으면 다시 한번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좋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의 가장 큰 강점은 미 정부가 주요 고객인 거고, 팔란티어의 가장 큰 단점은 미 정부가 주요 고객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외형을 확장해야 돼. 상업적인 매출도 늘어야 되고 해외 매출도 늘어야 되는 거야. 뭘 그런 것들이 자꾸 늘어날수록 안정된 기업이 나오고 주가가 변동성이 작아져. 변동성이 작아지면서 꾸준히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팔란티어의 돌파구는 미 정부는 어차피 독점이니까 그 외에 상업적인 매출을 고객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김원장 인사이트는 팔란티어 매출 실적에도 왜 급락을 했는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상 김원장의 인사이트를 마치겠습니다.